당장 28일 날이죠. 그 민주당은 그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당연하죠. 입장인 건데 예, 예. 이 특검 법안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 박주민 수석이 관련된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이제 방향으로 정의당 쪽에서도 제출한 법안이 있고 네. 몇 가지 이제 막판 뭐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네.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뭐 수정도 가능합니다. 30명 이상의 수정 발의가 요구가 있으면 네. 수정 발의할 수도 있거든요.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끝까지 네. 하여튼 이 법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통과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네.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응원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끝까지 검토를 당연히 하는 게 옳겠죠. 자, 그러면 28일 날 어쨌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아니 그 표결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가서 15일 이내에 이 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라고 말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은? 그러면 15일 이후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국회의 시간이 됩니다. 제2요구가 돌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제2투표를 붙일 거냐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다음 총선 민주당이 유리한 시기에 선전선동 하는 법안이다, 악법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언제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이 네. 저는 또 한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아픈 대목이 이 대목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마나 아프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야 바로 처리를 해도 되고 네. 그렇지 않고 그 기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략적으로만 막 활용한다 이런 말을 안 듣는 선에서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 예. 사실 특검이 역대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 네. 국민들께서 명령하는 내용 이게 이제 특검의 이제 에너지고 네. 특검이 가지는 정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단순히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네. 이게 결과적으로 통과가 되고 뭐 이렇게만 돼서는 우리 민주당도 사실은 정당성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60% 이상 70% 이상이 저는 동의하시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날짜에 네. 저희들은 뭐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론이 김건희 특법법 제2요구 왔는데 왜 국회 뭐 하냐, 이거 빨리 투표해라라는 요구가 한 70, 80%까지 올라왔을 때 근데 국민적 이제 열망이 가장 뜨거울 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월 중순쯤에 이제 돌아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만약 거부권 그렇죠. 행사하면 1월 중순쯤 올 텐데 네. 그러면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2주 있으면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설날. 설날이거든요. 네. 구정이 오는데 네. 그 전후가 이제 아마 그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월 중하순부터 2월 초순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아무래도 저희들 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선거 일정을 보더라도 네. 그 시기가 넘어가면은 다 경선도 해야 되고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2월 뭐 그 구정 예. 시기가 넘어가서는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뭐 한 2, 3주 정도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되지 타이밍이 않을까. 될 것 같다. 예, 그래 예.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탈표인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 어떤 분은 그 표 계산을 해서 민주당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서는 날 그날 통과시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17표 정도 더 있으면은 네. 우리가 이제 200표 가까이 예. 199표 예. 정도 확보하면 되니까 예. 그렇다는 계산을 하던데 뭐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네. 그렇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지지가 핵심입니다. 네. 이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네. 이탈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는 과정이나 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과정, 네. 이 석연치 않은 대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경우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측근들끼리 싸운다든지 오. 측근들의 분열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가늠자가 제가 볼 때는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네. 분열. 예, 예. 소위 얘기하는 핵관들의 예. 핵분열. 핵관들의 분열. 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 보기에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네.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제가 봐도 공천을 앞두고 있는 네. 그 표결의 예. 시기 언제, 예. 그 1월 말, 2월 이럴 때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관전 포인트 됐거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 없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이거는 네. 사실 당리당략적인 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누가 봐도 검찰로서는 도저히 규명이 안 되는 네. 국민적 의혹이고 또 사실관계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우리가 뭐 공세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탈은 당연히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당들도 저는 뭐 전폭적으로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을 하는 법안이기 네. 때문에 저희들 대우에는 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우리 이제 저는 혁신 작업을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네. 혁신 작업을 하면서도 예. 통합, 네. 이 통합적 혁신, 혁신적 통합, 이 부분을 전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던데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거치 문제도 네. 그렇고, 오늘 이제 이재명, 김부겸 두 분이 지금 만나고 오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도 내부도 좀 시끄럽더라도 큰 틀에 예.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 예. 이런 거를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더 우리 내부에서 약간의 잡음이 시끄럽더라도 저는 오히려 단일 대우를 더 형성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출발이 혁신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역대로도 그랬지만 네. 문재인 대표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측근들로부터 또 약간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저는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내용은 아마 상당히 고심 중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해 보면은 약간 이제 뭐 올드보이들에 대한 네. 이야기도 총선기획단에서 있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젊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뭐 586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기회를 덜 가졌던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당으로서 이렇게 변모하는 네. 이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프더라도 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책임이 더 있는 사람들이 네. 더 책임 있게 행동하고 더 책임 있게 이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